그 재판장한테 욕설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한테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네, 취하겠다라고 입장문을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네. 언론 공지를 통해 그 감치 재판을 받았던 변호사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 이진관 판사를 에 대해서 이제 뭐 모욕하고 욕설하고 막 이랬는데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용납될 수 없다.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네. 그 조치가 뭐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게 이제 고소고발이 포함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생각나는 거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는 그 감치가 집행 정지 상태가 됐어요. 그거 좀 예. 팩트를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감치가 집행 정지된 경위 네. 짧게.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김용현 씨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옆에 앉겠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방청석에. 예, 몇 차례 이진관 판사의 제지를 듣지 않아서 결국 감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곧바로 그 영상 저희가 한 두어 번 틀어드렸습니다. 네. 예. 재판 끝나고 이어진 감치 재판에서 역시나 이진관 판사가 재판을 했고요. 감치 재판이라는 게 또 있어요. 예, 따로 하더라고요. 예, 따로 하더라고요. 저희도 뭐 이번에 알았죠, 뭐. 네. 예. 변호인 감치가 이례적이라는 걸 우리 방송에 나오는 변호사들도 처음 보셨다고 처음 보신 하니까 변호사들이 방송에서 이런 경우가 없어서 네. 논평을 못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놀래가지고. 과거에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박지훈 변호사도 잠깐 감치되면 어디로 가지? 이랬었잖아요 그때.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감치 법원에 있는 감치 대기 장소에 있다가 감치 재판을 받은 겁니다. 거기서 15일 감치가 나왔는데 그래서 서울구치소로 가야 되는데 감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변호사 두 명이 본인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진술을 거부합니다.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진관 판사가 어쨌든 서울구치소로 이제 감치 명령을 했으니 음. 공문을 보내야 되잖아요. 이 감치되는 인물들이 어떤 인물인지 인적 사항을 특정해서 이제 공식적인 문서를 보내야 되는데 본인들이 진술을 거부하니까 이름도 얘기 안 하고. 그래서 한 명은 주민번호도 이름도 얘기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이름도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인상착의를 썼습니다. 뭐 안경을 썼고 키는 어떻다. 이제 이하상 변호사는 이진관 판사가 좀 알고 있었나 봐요. 잘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쓰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술을 거부하니 주소지나 직업은 이제 알 수 없다라고 쓴 거죠. 직업은 변호사 아닙니까? 직업은 변호사라고 썼는데 법무법인 어디 소속 뭐 이런 예. 걸 못 쓰겠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써서 보냈더니 서울구치소에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감치가 어렵다. 못 받겠다. 네, 그래서 법원에 다시 한번 인적 사항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이진관 판사 입장에서는 이들이 진술을 거부하는데 뭘 더 어떻게 보완하겠어요. 음. 그래서 보완을 못 하겠으니까 예끼하고 때릴 수도 없고. 네. 집행정지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집행정지한 주체는 이진관 판사. 이진관 판사입니다. 예, 서울구치소가 이제 돌려보냈는데 이진관 판사가 아무리 물어도 자기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니 달리 도리가 없어서 네. 집행을 정지한 거죠. 일단 그래서 정지된 감치가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당황하시던 많은 변호사분들, 법률 전문가들이 이제 좀 오늘부터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법률을 찾아보니 형사소송법상에 인적 사항에 대해서 그냥 인상착의만 써도 원래 감치가 된다는 거예요. 동일인인지 그냥 확인이 바로 되니까. 예. 그래서 서울구치소의 판단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금 비판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아니 그리고 당연히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맞는 게 네. 감치 명령 받아가지고 구치소로 갈 때 바로 왔거든요. 혼자 자기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옆에 누군가가 법원 직원도 갑니다. 예.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무슨 뭐 혼자 걸어갑니까? 자기 차 타고 갑니까? 네. 그런 게 아닌데 사람이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럼 그 명령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의 상식이죠. 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집행이 정지가 되니까 나와가지고 유튜브 한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바로. 나와서 뭐 제가 사실 입에 옮기기가 좀 어려운 협박, 모욕, 욕설 뭐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하루가 지나 오늘 이틀이 지났네요. 이제 입장문을 낸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법원이 이거는 아직은 모르겠고. 지금 오늘 입장문에 그것까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 일단 집행정지된 감치를 다시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그러게 아마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취소가 아니고 정지인 거잖아요. 정지 상태입니다. 이건 해야죠. 열흘이요? 15일? 15일 감치입니다. 15일 감치면은 그 구치소에 가둬 놓는 겁니다. 예. 예.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15일 동안. 이게 서울구치소 때문이라고 뭐 제가 확언은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들이 법원이 명령한 감치에서 풀려나 버렸잖아요. 집행이 안 됐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유튜브 나와가지고 욕설한 다음에 이진관 판사를 욕설한 다음에
오늘 마침 또 김용현 씨 내란 재판이었어요. 오늘 김용현 씨 내란 재판이니까 이 두 변호사가 또 나온 겁니다, 당연히. 그거는 당연히 나올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김용현의 변호인이니까 지기현 재판부에 나가가지고 변호를 한 거죠. 네, 지기현 재판부의 김용현 씨 내란 재판이고요. 오늘 이 두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난동을 피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특검을 감치하라고 얘기해요. 특검을 감치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오늘 이렇게 이제 증인 신문을 하는데 경찰 쪽에서 증인이 나왔거든요. 증인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증인한테 질문을 하기 전에 이 증거가 당신이 진술하거나 당신이 쓰거나 당신이 경험한 게 맞는지 진정 성립 조사를 먼저 한대요.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 요거 본인이 쓰신 거 맞죠? 본인이 진술하신 거 맞죠? 이렇게 확인만 하는 과정이에요. 아주 간단한 절차입니다. 근데 그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용현 변호사 쪽에서 그거 지금 증거 왜 저 화면에 영상으로 트냐? 틀지 말고 증인한테만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예. 다 채택된 증거인데. 네. 그렇게 시비를 걸다가 특검에서 이거는 검사 측에서 하는 절차다. 시비 걸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이하상 변호사가 지기현 판사를 향해서 우리도 감치당했는데 특검도 감치하라. 이렇게 한 거죠. 뭐 장난치는 거네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장난치는 거예요. 우리도 감치당했으니까요. 지기현 판사님 저 특검도 감치 좀 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조롱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롱한 거죠. 예, 지금 법원을 우롱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지기현 이야기 전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방금 이봉영 연구원님이 얘기해주신 거에 더해서 지기현한테 그 감치 상황을 고자질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요. 맞아요. 예. 그, 어떤 맥락에서? 아니 저희가 뭐 지난 재판 갔다가 감치를 당했다. 그러면은 상식적이면 지기현 재판이 아니 다른 재판장에서 있던 그만하라고요. 이야기는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하는데 그걸 다 들어줘요 그거를. 그래서 지기현이. 뭐 요거를 말씀하셨으니까 다 말씀을 드리면 김용현 변호사 측에서 지기현 판사한테 약간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께 감치를 당했는데 중앙지방법원에서 우리의 인적 사항을 불법적으로 활용해서 우리를 감치하려고 했다. 법원에서 이러시면 안 된다. 막 질타를 합니다. 네. 변호사들이. 근데 지기현 판사가 그걸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문제적인 인물 이하상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잠깐 참고할 만한 영상이 있거든요. 전광훈 씨에 대해서 이하상 변호사가 과거에 2022년에 했던 발언 영상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제작진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한번 보고 올까요? 이렇게 위대하신 변호사님이 왜 나를 변론하라고 스스로 자원해서 저는 목사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예상이 되실 것 같고 또 그 정광훈 씨 측의 변호를 많이 했다고 하죠. 네, 맞아요.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이하상 변호사가. 그래서 그 라이브 감치 안 당하고 나오자마자 했던 그 라이브에서도 그 영상을 쭉 보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간증을 드리겠다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방송을 합니다. 또 다른 변호사 그 권우현 변호사요. 그 문제적 인물 중에 한 명인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데요. 지난 17일에 재판에서 또 이런 참 이야기도 했는데 참고 삼아 보여드립니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을 이 사건에서 왜 말을 좀 하는지 들어보시라고요. 재판장님한테 좀 들어야지 검사들도 그런 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되돌아보시고 예. 이거에서 말씀하세요. 구검사가 업법상도 안 맞게 증인께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최고 존치고 하는데 이랬어요? 저랬어요? 아따 진짜 검사들이 정말 제대로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어디서 그런 버르장머리 하는 거예요? 지금 발언은 조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하소 그래 기재해. 중계하고 있는데 뭘 아니, 조서에 기재해달라는 말이 검사들이 예의가 없어지다니 있어야지 중계를 하고 예의가. 있는데 뭘 변호사님들 이게 오늘따라 대한민국 검사의 수준입니까? 오늘 그러니까 또 검사층이 사라지. 주말이셔서 들뜨셔서 그런가 하죠. 아니 이게 이하상 변호사의 발언이네요. 예, 권우현 변호사가 앞부분에 조금 발언한 건 있긴 합니다. 대장동을 언급했죠. 갑자기 김용현의 내란 관련 재판인데. 참 정말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뭐 허탈한 웃음은 나옵니다. 예, 참 저렇게 재판이 진행되는구나. 역사적인 내란 재판을 어쩜 저렇게 무슨 동네 반상회 하듯이. 그러니까요. 반상회도 저렇게 안 해요. 그럼요. 예. 대법원이 정부 여당 쪽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 비판하면서 맨날 사법독립법 침해라 그러는데 지금 사법독립 침해가 바로 저 재판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 어떡합니까? 예, 어떡합니까 정말. 예. 이 변호사들은 본인들이 무슨 사상투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뭐 이게 교정도 안 될 것 같고 네. 참 아무튼 감치 조치를 빨리 법원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거의 뭐 법원을 뭐 우롱하는 수준까지 되는 것 같고. 네. 자, 지기현 판사의 그 윤석열 내란 재판, 또 이진관 판사의 한덕수 내란 재판, 이런 곳에서 김용현의 변호인으로 들어와서 법원을 그야말로 난장판을 만들고 소란을 일으켰던 이하상이라는 이 변호사.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 편에 보이는 인물이 이하상. 그 옆에 안경 쓴 사람이 권우현. 이 두 사람의 변호사가 지난 한덕수 재판에서 논란을 일으켰고 이진관 판사는 이제 감치 명령을 했죠. 네. 그리고 그 감치 이후에 저희도 뭐 좀 바로잡아야 될 내용들이 나오고 지금 법무부에서도 보도 자료를 내고 하던데 당시에 서울구치소를 간 게 아니더군요. 법정 내에 다른 맞아요. 공간에 격리돼 있다가 서울구치소 측에서 뭐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기록이 부족하다라는 그 답이 와서 그날 중단이 됐던 상황까지 우리가 확인했는데 어제 저희도 방송에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감치 중단이 되고 1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유튜브에서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너무 심해요. 예, 이거 뭐 자, 옮기기도 힘든 말들이에요. 어제 방송 보시면 뭐 저희가 몇 마디 얘기는 해놨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이후에 이 이하상이라는 변호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게 되고 그야말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데 기존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대륙이라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11일에 사임을 했고 이하상이 맡게 되는데 그때 정광훈 관련해서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전광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듯해서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이 변호사를 김 전 장관에게 보냈다. 이런 표현을 해요. 뭐 서부지법 그 난동 사건 이때만 해도 이 이하상이라는 사람은 그 가담자들한테 자유 애국 청년들이라고 부르면서 서부 자유 변호인단에 참여를 했었었고 전광훈 집회에서는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했다라면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등 이 헌법재판관들을 즉각 처단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황교안, 민경욱 이런 인물들하고 같이 부정선거 얘기를 또 떠들고 다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하상이라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이렇게 유명해졌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건 이룬 걸까요?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모두 아무도 못 건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렇게 행동하면 자기 의뢰인에게 매우 좋지 않다는 거를 변호사들은 다 알아요. 예. 근데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됐으니 앞으로 우리를 건드리는 사람은 다 그러니까 이제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이 얘기는 저는 의뢰인을 위한 변호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정치 장사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자유통일당이라고 정광훈 씨 당 있잖아요. 네. 거기 대선 후보로도 뭐 나왔었던가 봐요. 국민혁명당이라는데 대선 후보 경선에도 참여했다 이렇게 나오고 아무튼 뭐 정치에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민의힘 쪽하고 어떻게 연결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들리던데 뭐 출마 여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어찌됐건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졌는데 유명해졌죠. 이 사람의 행위가 어떤 형태로든 제어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된다는 게 전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김용현 씨한테는 얼마나 패착이냐면 그냥 대류가주를 처음에 썼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 인식이 왜냐하면 이 재판 과정 중에도 계엄을 막 정당화하면서 전광훈도 우리를 지지하고 있어. 이러니까 전광훈에 대한 신뢰가 엄청 컸던 사람이니까 전광훈이 소개해주는 대리인까지 이 이하상 변호사도 개명을 아마 그 거의 극우 기독교적 세계관 때문에 했다고 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개명까지 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본인 재판 망치고 어떤 정치적인 그 플러스 되는데 그냥 자기가 수단이 되고 있는 선택을 김용현 씨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버린 셈이 됐다.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원이 저렇게 가만히 있어도 돼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까지 법원의 구성원이 판사가 모욕을 당하면 그러니까 법정 모욕 아니야? 법정 모독. 재판이 사실은 제대로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사법 신뢰라는 거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성명을 내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앞으로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해서 질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한마디도 안 하죠. 아니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 한마디도 안 하죠.
또 하다못해 이 중앙지방법원장도 말을 안 해요. 그걸 해야지. 해야 되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맨날 욕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도 변호사들이 저렇게 하면 결국 변호사 얼굴에 침 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요. 저 사람들이 지금 이 판사를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동참하는 그냥 침묵적 방조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법원 직원들이 뽑은 뭐 최악의 제일 나쁜 예, 뭐 예. 법원장으로 뽑히기도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다시 좀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는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조금 들어요. 좀 더 강력하게. 왜 민주당 예. 가만히 있죠? 여기 대해서? 그러니까 뭐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아 정말 이게 충격적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실질적인 어떤 이하상이라는 사람의 저 행동이 통제가 될 수 있는 어떤 발언이 됐건 조치가 됐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잠깐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언급하셨습니다만 전국 공무원 노조 법원본부에서요 일종의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 하반기 법원장 다면 평가라는 걸 했는데 약 2천여 명 정도가 응답을 했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게 관리자 적합성 여부에 있어서 1점 만점인데 0.21점을 받았다고 해요. 21점. 그러니까 그러네. 100점 만점이라 100점 치면 만점. 21점. 그러니까 기존의 법원장들 가운데 가장 낮은 꼴찌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법 행정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대법원장의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뭐 78% 정도가 아니요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희대라는 대법원장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사법부 수장이고 그들 판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에서 굉장한 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법원 내부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다. 그럼 여기에 대한 뭐 반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거 되게 뼈 아픈 거예요. 이게 내부자들의 평가예요. 예. 아주 지근거리에서 접근해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직책과 그런 업무를 하는 법원 직원분들의 평가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지 참 궁금하고 이 정도로 신뢰도가 낮으면 진짜 자성해야 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뢰를 위해 높이는 건 사법부를 스스로 보호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판사가 뭐 이 자식 저 자식 이렇게 욕을 공개된 이 유튜브에서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조리돌림 당하는데 입 다물고 있다. 서부지방법원 때도 입 다물고 있었잖아요. 계엄에 대해서도 입장 내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법부 신뢰가 막 떨어지는데 1등 공신으로 본인이 역할을 한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입장을 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뭐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계엄 당일날 회의 소집해가지고 계엄이 합법적이니까 우리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군 법원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회의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서부터 그런 데서는 그렇게 법관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대법관들이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어떤 분이 댓글 올려주셨는데 이하상 변호사 같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법관 회의라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뭔가 의견 모아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뭐 행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자시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월급을 한 20%만 주면 어떨까요? 아, 법관 21점이니까. 네, 21점이니까. 아, 100점 맞아야지 전체를 주는. 아 역시 이거 봐봐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해. 훌륭한데? 네. 이게 원래 대기업 같은 데면 이렇게 꼴찌 나면 등급이 낮으면 이제 뭐 연봉 인사고과가 테이블에서 낮아지고 네. 예, 이렇게 되니까 뭐 말씀드린 나쁘지 않은데. 뭐 법원도 그런 거를 도입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업무 평가에서 20점을 맞습니까? 100점, 10점 그러니까 되게 만점이라고 100점 만점이라고 한국의 치면 기자들도 F지. 무슨 점수 같은 거 받지 않아요? 받죠. 인사고과 다면 같은 평가 거. 같은 거 어떻게 하나? 받아요? 김환 기자는 잘 나옵니까? 뭐 잘 나오죠. 예. 자신 있는 몰라요. 목소리는 아니네. 자, 우리 제작진들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응이 한 반반인데. 네, 큰 관심은 없습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아 그거 상관없어요 한겨레는? 아니 상관있죠. 뭐 연수가거나 이런 거를 아, 가려면 예, 다 다 뭐 어쨌든 반영이 일반적인 되는구나. 회사에서 적용한 준용하는 룰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관리자 평가를 했는데 다면 평가로 이렇게 20점이 나오는 관리자가 있다. 이게 그러면 일반적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일반적인 조직 같으면 이게 통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럼 말도 안 예, 되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았대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뭔가 이런 다면 평가 제도가 법관들이 있다면 이것이 반영되는 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사실 있겠어요? 그 얘기가 사법 개혁에 포함돼 있죠. 법관들을 평가하는 범위를 넓히자라는 부분도 들어 있는데 그 사법 개혁에 마치 사법부는 지금 저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도 동시에 의미가 있어 보이고. 이진관 재판장이 김용현 측 대변인 저 변호인들한테 감치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냥 밤 사이에 석방이 돼버려가지고 상당히 큰 논란이 됐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변호인들이 진격의 변호사들인가라는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서 욕설. 저는 어떻게 변호사들이 그렇게 판사를 향해서 그냥 육두문자를 남발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 자체로 그 법조 생리에 없던 일 아닙니까? 그렇죠. 변호사가 판사를 저렇게 육두문자를 섞어가면서 비판을 하고 뭐 이게 저는 그동안 없던 일인데. 아니 꼭 변호사가 판사를 상대로 그런 일을 안 했던 것뿐만 아니라 법조계 내에서 뭐 누가 됐던 네. 오히려 뭐 판사가 변호사를 상대로 해서 쌍욕을 한 적도 없는 거고 그렇죠. 대단히 드물죠. 예. 근데 그 너무 저속하고 네. 저열한 욕설이에요. 네. 그리고 이 행태는 어떻게 보세요? 선배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난 이하상 변호사가 네. 어떤 사람인지 모르다가 이번에 사실은 알게 됐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서울대 나왔네. 그래요? 저 정도면 의원님 후배 아닙니까 혹시? 아니에요. 이거 연세 나이도 많으세요? 많네. 검사도 했네. 근데 왜 난 몰랐지? 검사도 했네. 여기가 개명을 했다 그러더니 개명을 했어요? 개명했다는 맞아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개명을? 뭔지 개명하면 모르겠어요. 김건희인데. 그래서 뭐 전광훈 약간 맥이 통하잖아요. 네. 그러네. 이번에 하여튼 모르는 사람인데 네. 하여튼 뭐랄까요? 여기 또 대선 출마한 적도 있대요. 전광훈 목사 여러 가지 쪽인 것 같더라고요. 전광훈 그 당에서 대선 그러니까 경선에서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선 출마를 한 적이 있대요. 야, 우리 정치부 기자들도 모르는 분이 대선 출마도 하셨구나. 이분들이 지금 깽판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지금 어질어질한 깽판단? 상황인데 하도 깽판을 많이 쳐가지고 법정에서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저 정도 유튜브에 나와서 한 발언이면은 최소한 품위를 어쨌든 실추시킨 거는 확실하고 그러면 징계를 해야 되거든요. 변협에서. 변협에서 징계를 해야 됩니다. 변협이 여기에 관심이 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변협은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비판도 있고. 근데 이런 거는 확실하게 변협에서 징계를 좀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세요? 변협도 변협이지만 일단 그 전에 저런 행동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자각이 없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거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다 떠나서 그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명령하는 일도 되게 이례적이고 말하지 말라고 이게 사실 법정 모독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해놓고 뭐가 문제야라는 진짜 좀 약간 119 법원 폭동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 다음 재판에 와서 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인적사항 특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수감이 안 됐는데 사실은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수감 시설에 들어갈 때는 이름과 주민번호, 뭐 주소 등으로 동일인 식별을 한 다음에 수감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뭐 당연한 건데, 근데 이름 주민번호를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수감을 못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실하게 감치 명령이 내려진 사람이다 아니면 뭐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는 게 확인만 되면 수감은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름과 주민번호 뭐 이런 거로 특정이 안 됐다고 해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절차가 진행이 안 됐는데 이제는 다 누군지 알게 됐잖아요. 얼굴 봐도 이제는 알잖아요. 저도 모르다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동일인 특정이 되니까 감치 명령이 취소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집행이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집행이 돼야겠죠. 판사의 명령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재판을 해야 됩니까? 감치 재판을 하죠. 따로. 재판은 했어요. 매우 그러니까 간략하게. 약간 무슨 소액 재판 비슷하게. 재판은 했고 했어요. 집행만 하면 되는 집행만.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 집행은 언제 합니까?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데 뭐 법원에서 아마 좀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요? 다음번에 또 어디 그러는지. 법원에 나와서 또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좀 집행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이거는 저기서 서울구치소에 저는 좀 그게 좀 아쉬워요. 적극 행정
네. 이런 걸 했더라면 사실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뭐 몽타주를 그리든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하든 아니면 인물 묘사, 성격, 체격이랑 인상 묘사를 아주 아니, 구체적으로 하든 휴대폰으로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예. 그런 거 안 되는 하면은 건가요? 되는 여러 가지 건데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런 거에서는 그냥 자기들 서울구치소 담당하는 실무자나 이런 사람들은 아유 이름 주민번호 없었던 경우가 없는데 괜히 전례가 없다는 네. 이유로 이걸 거절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쉬워요. 아니 근데 다 떠나서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규현이라는 판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규현 재판부가 굉장히 엄격하게 소송 지휘를 했더라면 그 변호인들 자중하시고 말씀하시지 마시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아이고 점심시간 다가오니까 배고프셔서 그러시는구나. 뭐 이런 류의 발언들을 막 하니까 이 별로 이렇게 해도 문제를 안 삼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부는 거의 무슨 진짜 가족 오락관 진행하듯이 재판을 하고 있고 한성진 부장인가요? 예. 거기는 변호인들이 난리를 쳐도 아무 얘기도 한마디도 안 안 해요.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예. 근데 적절하게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야죠. 근데 우리 법조가 그런 게 약해요. 아니, 물론 이거는 외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네. 예를 들어서 뭐 검사가 된다, 판사가 된다 그러면 법리적으로 아니면 판례 관련해서는 공부할 기회가 많았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당사자를 상대할 때 어떤 태도로 해라. 뭐 어떤 거는 적절하지 않다. 네. 뭐 소송 재판을 진행할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라. 이런 게 교육 기회가 부족해요. 사실은 그냥 초임으로 발령 나서 가면 부장이 어떻게 하나 이런 거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본인 스스로 옆에서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배웠거나 아니면 아예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네. 저렇게 꼭 재판을 엄숙하게 할 필요가 있어. 뭐 이렇게 입력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규현 판사. 네, 네. 특히.